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2025년 들어서 금의 상승세가 엄청났습니다. 급등한 자산의 특성상 최근에는 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을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꺼려질 수 있습니다. 주식보다 덜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상당한 상품이거든요. 게다가 금은 가만히 둔다고 늘어나지도 않고 배당도 없는 소위 말하는 생산성이 없는 상품이라서 금 자체의 희소성과 사람들이 가진 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을 주식과 같이 조합해서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위즈덤 트리에서 만든 에피션트 골드 플러스 이쿼티 스트라티지 펀드, 티커는 GDE입니다. 2022년 3월 15일에 상장되어 3년이 좀 넘게 운용된 상품입니다.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은 많지 않은 편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0.2%로 S&P 500 ETF에 비하면 비싸지만 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 거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거래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본장에서 거래량이 충분한 시간에 거래하면 그래도 문제는 없겠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달러 가치 하락이 되면서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차트에서 검은색은 금의 가격, 하늘색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금이 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측의 세로축을 보면 역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늘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역사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물가가 오르면서 금값도 같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각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물론 현재의 금 가격은 투기 수요가 붙어서 좀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차트는 금과 S&P 500의 상관관계, 금과 미국 채권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S&P 500과의 상관관계인데 개수가 마이너스 0.2에서 0.2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채권하고의 상관관계도 높지 않은 편이죠.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 설명할 때 자산 배분의 기본은 우상향하면서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을 섞었을 때 분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직 포트폴리오 이론이 익숙하지 않다면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봐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미국 주식과 금을 섞어서 보유하면 상당히 좋은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과 S&P 500은 상관관계가 낮으니까요. S&P 500과 여러 가지 다른 자산의 5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이 가장 낮습니다. 금의 상관관계는 7%, 그리고 채권의 상관관계는 52%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S&P 500이 나쁜 성과를 보인 분기에 금이 올라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상당히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의 좌측에는 1967년부터 S&P 500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분기를 보여줍니다. 우측에 금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 1975년 3분기 외에는 금이 올랐거나 약간만 떨어져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GDE ETF는 S&P 500과 금을 50대 50으로 섞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100달러를 투자하면 90달러는 S&P 500을 사고 남은 10달러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90달러어치 금 선물에 투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달러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주식 90달러, 현금성 자산 10달러를 담보로 90달러어치의 금 선물 계약을 맺는다고 하네요. 결국 내가 투자한 돈은 100달러지만 실제는 주식 90달러, 금 90달러로 180달러만큼의 자산을 보유합니다. 결국 이 ETF에 투자하게 되면 1.8배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9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S&P 500은 연평균 8%, 금은 연평균 7.1%의 수익을 냈는데 90대 90으로 금과 S&P 500을 섞은 포트폴리오는 14.1%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8배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지만 변동성 부분에서도 20.4%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대비 수익률인 샤프 지수가 금 단독이나 S&P 500 단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SPY 50%, GRD 5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최근 10년간 CAGR 14.78%로 스파이 100%의 CAGR 14.79%와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0.86%로 스파이의 15.26%보다 훨씬 낮아져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분산 투자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차트로 봐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과 섞은 포트폴리오가 더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DE는 여기에 1.8배 레버리지를 하니까 변동성은 좀 더 커지겠지만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럼 GDE ETF의 실제 성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올라서 성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최근 1년 57.65%, 최근 3년간은 50.41%가 올랐습니다. 180% 레버리지를 적용해서 만든 백테스트에서는 연평균 27%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판국이니까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ETF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금 현물이 아니라 금 선물을 투자합니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있고 계속 롤오버 하면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제 성과는 금 현물을 보유한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ETF의 가격에 괴리율이 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LP도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ETF는 배당이 주된 상품은 아니지만 매년 10월, 12월에 배당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배당률이 6.22%로 높았습니다. 2025년 배당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상당히 기대보다는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ETF의 장점은 1.8배 레버리지를 0.2%라는 수수료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 백테스트상 금과 주식의 반반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금 현물이 아니라서 금 선물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거래량도 아쉽고 괴리율도 높은 편이라서 거래하는 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금을 보유하고 싶다면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어쨌든 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좀 그렇고 주식과 섞어서 보유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추가로 들이면 레버리지를 조금 써서 어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